예, 그 다음에 이제 내양 성능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지우고 가죠. 내양 성능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바다에서 파도가 어떻게 치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시간에 따라서 파가 위아래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봅시다. 그러면은 뭐 자기 맘대로 움직이겠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를 불규칙파라고 하거든요. 그럼 규칙파도 있나요? 규칙파 당연히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인 함수로 깨끗하게 나오는 사인 함수가 아니더라도 어떤 주기 함수로 깨끗하게 나오는 그걸 규칙파라고 해요. 근데 실제 바다는 불규칙파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불규칙파에서 배가 얼마나 움직이는지 실험을 했어요. 근데 그 파도가 바다에서 다시 나오겠어요? 그럴 확률이 없죠. 그래서 불규칙파를 한다고 해도 그 파도가 바다에서 그대로 다시 나온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딱 이런 불규칙파가 나올 때 운동 최대값이 얼마야? 그건 그렇게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 통계적 접근을 하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운동이 뭐 몇 퍼센트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배를 끌고 북태평양에 겨울에 가면은 뭐 어느 정도의 크기의 운동이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다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죠. 딱 찍어가지고 이 배는 반드시 어떤 크기의 운동이 나올 거야. 그렇게는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그 다음에 배 운동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많이 하냐면은 프리의 변화는 아마 공학 수학 때 배웠을 텐데 불규칙파가 저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프리의 변환을 한다고 하면 프리의 변환은 x축이 주파수에 대한 거 아니면은 각 원 주파수 오메가에 대한 걸로 바뀌죠. 그 다음에 운동에 대한 게 나와요. 그러면은 걔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운동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주파수 영역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가 생긴 건 저렇게 불규칙하게 나왔지만은 풀이의 변환을 하니까 어떤 지배적인 그런 파도들의 지배적인 주기를 가진 파도들의 합으로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주기적으로 나타났다는 파들을 보니까 걔네들은 규칙파들이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예시로 그린 그림은 규칙파 3개가 합쳐진 뭐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선박은 그 진동에서도 배웠고 동력학에서도 배웠겠지만은 어떤 시스템이 어떤 주기적인 진동에 놓였을 때 걔가 갑자기 운동이 막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공진이라고 하죠. 공진 여기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파도 운동에서도 여러분들이 배웠던 대표적인 공진이 F가 아니지. 동력학에서 아니면 진동에서 그런 거 배웠을 거예요. MA는 KX? MG는 KX라고 했나? MG는 KX, MG 더하기 KX는 뭐 MA다. 동력학 마지막에 나오고 진동 문제에서 나오죠. 스프링에다가 질량 걸어가지고 걔 땡겼다 딱 놓으면 얘가 띠용띠용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고유 진동수를 찾죠, 여러분들이. 그 고유 진동수로 질량을 흔들어주면 운동이 막 더 커지거든요. 그걸 우리가 공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가 어떤 특정한 고유 진동수를 가질 때 그 고유 진동수로 파도가 오면은 걔는 들어온 파도보다 운동이 막 커져요. 그런 상황을 찾아내는 것도 내양 수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RAO라는 거는 원래 개론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을 텐데 들어오는 파도가 있잖아요. 그 파도의 진폭과 그 다음에 배가 저 파도가 올 때 운동이 있겠죠. 규칙파를 맞으면 규칙적으로 움직이긴 하겠죠. 그 운동의 진폭 둘의 비율이 RAO예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파고 1m짜리 파가 오면은 운동이 1m만 나오냐? 그러진 않아요. 공진이 나면 더 커질 수도 있고 뭐 운동이 별 영향을 안 받는 그런 특성이 있다면은 운동이 파도보다 작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RAO는 서로의 비율이다. 그 다음에 운동의 피크하고 파도의 피크하고 서로 차이가, 시간 차이가 있다면은 걔가 위상이 얼만큼 달라졌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실제 내양 해석을 할 때는 배가 만나는 불규칙파를 모든 조건을 해석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간다. 근데 어떻게 하냐? 풀이의 변환을 한다. 그래서 풀이의 변환을 했을 때 그 각 성분들은, 각 주파수의 운동 성분들은 각 주파수의 파랑 비교를 해서 그 규칙 파랑 비교를 해가지고 진폭의 크기, 시간, 파의 피크가 나오는, 파의 제일 꼭대기가 나오는 시간의 차이, 그거를 RAO라는 개념과 위상지연이란 개념으로 나눠서 분석을 한다. 근데 RAO는 되게 자주 나와요. 우리 수업에서. 내항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뒷부분들은 좀 유체역학 얘기도 있고 한데, 우리 수업에서 이걸 다 다루지는 않아요. 이 각각이 되게 그 하나의 학문적인 그런 분야들이 되기 때문에 우선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우리 수업에서 어떻게 할지만 얘기할게요. 우선은 규칙파에서 선박 운동을 해가지고 걔를 주파수별로 다 더해요. 그게 풀이의 변환을 역으로 한 거죠. 풀이의 역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규칙파에서 한 운동들을 다 더해서 불규칙파로 간다. 풀이의 역변환을 통해서.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박 운동은 그럼 주로 무엇 때문에 발생하냐? 저항 추진에서는 난류 배우고 조파 배우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그렇게 크지 않고 선박 운동은 되게 부력으로 인해 발생을 하고요. 제일 큰 게 부력이에요. 그 다음에 난류나 점성 아니면은 수면파가 발생하는, 여기 파 얘기는 안 썼는데, 파 발생하는 거는 댐핑항으로 제한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력학 때 아니면 진동 때 배웠을 댐핑항은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여기에 붙는 거잖아요. 속도에 비례하는 항. 그래서 주로 속도에 비례한 항으로 댐핑항이 들어가는데 걔는 뭐냐? 난류나 점성으로 인한 영향 아니면은 수면파 발생 등등이다 라는 거. 이걸 푸는데 들어가는 게 미분방 정식, 진동, 그 다음에 부력, 모멘트 그런 것들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 좋고 아니더라도 한번 다시 복습을 하는 거는 좋겠죠. 확실히 알고 졸업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얘를 해석하기 위해 쓰는 수학적인 기법은 포텐셜 유동은 배워봤을 거예요. 근데 걔를 실제로 어떻게 쓴다? 그것까지는 우리 수업에서 하진 않아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거를 해석하는 프로그램은 쓸 거거든요. 수업에서. 뭐냐면은 엔시스 아쿠아 라는 거. 이거 다운받아서 깔고 쓰는 거는 따로 수업 때 올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고 직접 실습을 해서 실제로 파도가 치면 배 운동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수업에서 다룰 내양 성능 관련해서 다룰 최종 목표가 됩니다. 그럼 시험 조건 같은 거는 그냥 수면파의 특성에 대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이제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내양 성능을 그래서 예측하는 방법. 아까 규칙파는 신축화 얘기했죠. 그거를 다 합쳐서 더하면 불규칙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쓰는 말이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파수별로 분포가 되어 있는. 주파수별로 어떤 특정한 물리량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스펙트럼이에요. 그 스펙트럼이란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꼭 내양 조종이 아니더라도 물리 현상들을 확률적인 관점으로 다루려면 꼭 알아야 되는 거라서 이걸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운동 스펙트럼까지 알면은 그걸 바탕으로 선박의 운동에 대한 시간에 대한 운동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럼 그때 최대값, 최소값 나오잖아요. 확률적으로 나오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양 기준을 만들 때 어떤 선박의 특정 지점에 가속도가 얼마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 그런 조건들이 되는 거죠. 이 가속도를 알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MII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되게 사람들 그 운동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모션 I가 인터럽트인가? 인터럽트 스펠링 이건가? 하여튼 인덱스라고 해서 MII예요. 이게 그 사람이 넘어지거나 뭐 작업을 하다 방해받을 그런 확률에 대한 그 조사 값이거든요. 그래서 가속도가 얼마 이상이면은 이 사람이 1분에 한 2번은 넘어진다. 그럼 2번 넘어져도 괜찮다. 아니면 뭐 2번 위험한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양 조건이 가속도 조건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수업에서 따로 시간 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단순히 내양 해석이 안에 있는 사람들 안전에만 요구가 되냐? 그거 외에도 배가 파도 중에 이렇게 크게 움직이면 배 구조 자체가 막 흔들릴 거잖아요. 그래서 선체에 가해지는 하중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 파도 중에 놓여있는 배가 각각의 작용하는 힘하고 모멘트를 배 전체 길이에 대해 적분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나오는 이거 구조 해석 때 여러분들 아마 배웠을 거예요. 전단력하고 부핀 모멘트를 계산을 하면은 배가 파도 중에 받는 이 구조적인 하중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게 내양 해석의 최종 목표가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내양 해석에 대한 소개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